안녕하세요. 훈이TV의 훈입니다. 네, 2월 18일 목요일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ABL 바이오 이제 리뷰를 하면서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던 제넥신 그리고 이제 나이백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다시 최근에 좋아진 지노맨 컴퍼니의 이렇게 차트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ABL 바이오 기술력 그다음에 이중 항체 그리고 BBB 셔틀에 대해서 해외 사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제 ABL 바이오는 어느 정도의 계약 규모의 이런 기술 이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ABL 바이오가 급등하거나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아까 이제 ABL 바이오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 조금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이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게 워낙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일단은 한번 반등이 좀 나오면 좀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볼까도 해요. 그래서 단가를 그러니까 이 매입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비 관련주들, 좀 관심 있는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쪽도 이제 접종률이 지금 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소비 지표가 상승이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금리가 뭐 상승,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수급이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그 와중에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소비 관련 종목들인데, 자,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따로 좀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뭐 오리온 홀딩스, 네, 오리온 홀딩스는 오늘 뭐 별 그거 없었고 오리온 홀딩스랑 오리온이 따로 있죠. 네, 오리온 오늘 좀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조금 네, 상승한 부분인데 지금 이 1차 언덕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넘어갔으니까 한 15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인도 시장까지 좀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매출 규모나 이런 게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좀 무거워서 좀 오래 가지고 갈 종목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좀 스타일에 맞춰서 가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두고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하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런 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화장품 이게 소비주 관련돼서 들고 있는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다른 종목들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 네,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4%까지 지금 급등을 좀 했습니다. 뭐 4%를 급등으로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거래량이 좀 늘면서 지금 상승이 나와서 또 25만 4천 원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뭐 일봉으로 보면 지금 15만 원에서 뭐 이렇게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 이제.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이 라인을 이제 넘었어요. 이 라인을. 그리고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한 26만원 선을 좀 이렇게 안착이 잘 되는지 좀 지켜보려고 하고요. 여기를 잘 안착을 한다고 하면 한번 물량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좀 봐볼까 합니다. 좀 크게 한 35만원 선까지도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지금 중국이 이제 그 춘절이랑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양회를 한다고 해요. 중국 양회.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일단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포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일단 시총이 높은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중국 관련주인데 시총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뭔가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급등락에 좀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총이 커도 거래량이 좀 빵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제 오늘 한국 콜마하고 이 콜마 BNH가 오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좀 뉴스를 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콜마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중국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그때 저도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려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요거 이제 춘절 효과의 중국 소비주 이거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고 이 이제 요거 네 HK 이노엔 요 이제 이게 뭐 관계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장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2022년에서 하반기로 당겨지면서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고 오늘 리포트에서 네, 다수의 리포트가 이렇게 올라온 종목이 한국 콜마하고 콜마 B&H입니다. 이렇게 2021년에도 애터미 많이 아시죠? 자, 애터미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 거 많이 쓰고 있고 애터미 관련 건강기능식품도 가끔씩 먹는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이 팔리기도 해요. 그리고 애터미가 지금 뭐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쪽도까지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서 매출이 더욱더 다각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터미나 특히 이 HK 이노엔들의 이런 기업들의 이런 매출이 더욱더 부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따로 이렇게 IPO 해가지고 상장이 되면 더욱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포트 이렇게 올라왔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됐네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네, 되게 컨센서스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진핑이 뭐 올해 안에는 뭐 한번 국내 방문을 할 것 같은데 뭐 방문을 하게 된다면 또 관련된 종목들 움직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갭 상승했으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얘도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에요. 네. 아직도 바닥 탈출을 못했습니다. 한국 콜마는. 그럼 이제 두 가지의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금 바닥에서 그냥 사가지고 얘가 더 떨어지든 말든 그냥 놔뒀다가 뭐 한 8만 원까지 회복을 하면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거. 아니면 안전하게 회복을 좀 더 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도 최근에 지금도 바닥권이죠. 이제 월봉으로 보면 이 관련된 종목들 월봉으로 보면 다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 그래서 이제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맥스도 워낙 지금 네, 기대감이 뭐 크더라고요. 이제 리포트도 예전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갭 하락했던 부분을 지금 잘 메꾸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음 네, 여기 12만 7천 원 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인플레이션이 지금 이제 만약에 시작이 되면 진짜로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뭔가 이런 악재가 계속 뜨면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오를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오늘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이제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테크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다각화 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LG 생활 건강이 되게 그거죠. 가장 대장주죠. 가장 시총도 높고 그래서 24조의 지금 시총을 갖고 있고 네, 네 생활 건강도 뭐 장기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겠죠.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네 차트가 아름답네요. 이런 차트는 저를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차트. 왜냐면 단기로 보면 안 돼요. 단기로 항상. 자 한국 콜마 홀딩스 콜마 홀딩스 네, 오늘 한국 콜마 이거 이제 이거 그거죠. 네, 지주사도 좀 이렇게 갭으로 상승을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죠. 바닥을 탈출을 할 수 있을지, 네, 38,000원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좀 가장 이제 보세요 한번 이제 보고서들도 한번 찾아봐 보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이 화장품마다 이렇게 판매하는 이 브랜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브랜드가 있으니까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내가 그 제품을 좀 쓰고 있는지 뭐 우리 샴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킨로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내가 좀 그런 회사들을 투자해 볼 만할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화장품 쪽은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콜마 B&H도 네 월봉 콜마 B&H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일봉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일봉의 흐름입니다. 여기 한번 네 56,000원 넣으면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 4%대 올랐는데 네, 여기 55,000원 콜마 BNH는 좀 계속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으면 뭐 짧게 뭐 이런 종목은 좀 짧게 가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짧게 가는 건 항상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손절가를 뭐 3% 5%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길게 나는 가겠다 여기까지. 그럼 뭐 손절 안 해도 상관없겠죠. 손절은 근데 진짜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네. 내가 여기 넘을 것 같아서 여기를 넘으면 여기까지 갈 것 같아서 이때 매수를 만약에 했어요. 근데 뭐 그때 시장에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놔두고 어차피 다시 조정이 나왔다 다시 갈 거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손절 이야기 좀 취소한 겁니다. 네. 자, 그다음 연우. 네, 연우는 이 화장품 용기를 좀 만들잖아요. 되게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았네요. 네, 월봉으로 보면 뭐 연우도 이제 네, 인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것 같죠. 네, 이제 바닥을 좀 탈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연우 이렇게 화장품 용기 제조하는 기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뭐요 정도 종목이 되게 많네요. 뭐 되게 많은데 제가 보는 종목들은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또 좋아하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동종업계들 가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올라간 종목 있으면 뭐 그 다음날 올라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맞아요. 그거. 이거 신세계,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그 관광 쪽이나 이런 쪽 한번 볼게요. 네, 롯데관광개발, 네,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고 아마 이 19,650원을 넘어서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 자, 월봉, 네, 월봉으로 보면 뭐, 자, 롯데관광개발도 네, 지금 근데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그 CEO의 그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 제주도에 그 뭐 이렇게 관광단지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그 이제 만약에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좀 다시 지금 거의 못 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이게 좀 줄어들어서 하면 이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호텔도 이번에 새로 지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호텔이 이번에 되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실적 회복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또 대기업 기업 롯데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으로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들 여기 넘을 때 뭐 여기서 사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선뜻 손이 나가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더 이렇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조금 오르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좀 무서워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런 이해라든지 뭔가 신뢰가 좀 하면은 사실 이때든 어느 때는 그냥 다 살 수 있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추천이나 이런 걸 또 봐드리는 입장이니까 뭐 이때도 사고 저때도 사시라는 말은 좀 무책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관광개발 네 괜찮네요. 롯데관광개발 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수혜 저 지금 그 강원랜드 보유하고 있는데 어 강원랜드도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원랜드 네. 강원랜드는 네, 오늘 시장에 빠졌으니까 좀 이렇게 빠졌고 강원랜드는 3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뭐 목표가는 3만원에서 이제 한 2만원 후반대로 지금 잡아놓고 있고 리포트들도 일단 3만원 정도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강원랜드는 좀 최근 여기 한 26,250원 한번 넘으면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종목들 이렇게 또 매수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강원랜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의 이 카지노를 롯데관광개발이 인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GKL 이렇게 있죠. GKL. 네, 지금 뭐 일봉상으로 한번 쭉 올라왔다가 하는데 월봉으로 보면 다 아직 바닥입니다. 네, 다 바닥이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거치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여행이 좀 가능해져야 돼요. 활발하게. 그러면 좀 이제 이 월봉상으로 그래도 바닥은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카지노 이런 기업들 여러 개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 기업들마다도 이제 뭔가 차별성도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마케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지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방송 봤던 내용을 진짜 들으면 롯데관광개발이 진짜 제일 괜찮아 보였습니다. 해놓고 이제 제가 이제 어제도 한국단자 영상을 좀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 롯데관광개발 그 대표이사,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그걸 보고 아 진짜 좋아서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재무는 어떤지, 재무가 안 좋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좀 회복이 될 건지, 자기만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통해서 매수에 대한 이런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차트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어떻게 보면 일봉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조금 하락이 나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매수를 해라. 저도 그럼 오늘 매수 안 했어요. 오늘 매수 안 했고 좀 더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진짜 제가 지켜볼 때는 막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막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확신이 들거나 뭐 주변 분위기가 좋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도 사실 그때 염승환 부장이 말해준 게 한 달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뭐 관심만 가지고 보다가 어저께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 네, 신세계. 네, 신세계가 오늘 5%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자, 거래량이 실렸죠. 네,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주봉으로. 네.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제 상승 시그널이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이 라인을 돌파해 놓고 하면, 일단 짧게 보더라도 한 30만원 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만 봤을 때, 네. 차트만 봤을 때 좀 그렇고요. 네,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그렇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참,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워낙 뭐 신세계 하면 다 알잖아요. 신세계 백화점 뭐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이 좋았어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늘 5%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제 바닥이죠. 네, 이제 바닥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신라 있죠. 호텔신라. 네, 호텔신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호텔신라 뭐 월봉으로 보면 여전히 바닥이고, 네, 오늘 뭐 1% 거의 2%대밖에 못 올랐네요. 4%까지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늘었으니까 호텔신라는 아까 신세계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신세계가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텔신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빵빵하니까. 네. 호텔신라도 뭐 굉장히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중에 뭐 돈 많이 벌면 호텔신라에서 하루 자볼까요? 뭐 하루에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호텔, 그다음에 카지노, 그다음에 소비, 뭐 여행주는 제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여행주는 제가 큰 관심이 없고 일단 요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 관련 종목들 지금 다 그런 게 있었죠. 의류주. 근데 의류는 이미 또 다 가버렸어요. 뭐 FNF하고 이런 종목들, 네, 다 이미 좀 이런 차트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차트 이제 한번 예,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단물을 한번 쭉 빨아 먹은 거예요. 이제 수익 볼 만큼 볼 만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다 본 겁니다. 그 이제 여기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턴을 좀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턴을. 월봉상으로도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뭐 SJ그룹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 SJ그룹입니다. 이 칸골. 근데 칸골이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어, 못 사요. 너무 비싸요. 모자 하나만 해도 막 10만 원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좋아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데 아쉽게 제가 의류주를 못 매수를 못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예, 바이오하고 워낙 반도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아모레 퍼시픽도 진짜 겨우 그 한 종목 넣은 거거든요. 현대차 매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현대차를 좀 정리를 했고 삼성전자도 이제 한번 또 9만 원을 넘으면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다른 종목을 좀 더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장기 종목으로 가긴 가는 거지만 지금 이제 두 개의 계좌에 다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계좌는 지금 단가가 5만 원대예요. 5만 전자대 산 거고 두 번째 계좌는 7만 전자대 매수를 한 건데 7만 전자 이 분량을 조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J그룹 뭐 이런 제 의류주는 뭐 많이 올랐으니까 계속 그냥 관망만 일단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진짜로 뭐 소비가 더 활발해지고 이제 이 의류주도 뭐 해외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브랜드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기업마다 더 가는지 뭐 덜 가는지 휠라홀드스는 지금 잘 못 가고 있잖아요, 그죠? 힐러 홀딩스는 근데 한번 정점을 찍었었어요. 이때 저도 좀 쏠쏠하게 수익을 좀 봤던 이 휠라 홀딩스고 실제로 휠라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지금 조금 아쉬운 모습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휠라가 지금 모델이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괜찮은 휠라 홀딩스인데 좀 아쉬운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은 의류주여도 가는 종목들만 또 가고 더 가는 종목들은 더 가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들을 좀 보면서 좀 브랜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신다면 내가 더 투자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일단 칸고를 좀 좋아하고 MLB도 좋아하는데 MLB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MLB 모자를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소비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옷이나 이런데. 그래서 옛날엔 진짜 많이 샀었는데 일단 MLB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부터 또 야구가 막 개막이 이제 메이저리가 개막을 하면 이 MLB나 그리고 이제 미국 농구 쪽 이런 쪽은 특히 MLB 이제 MLB는 모자 판매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또 많이 갔어요. 이제 김하성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양현종 선수도 지금 텍사스로 마이너리그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김하성 선수는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원래 뭐 추신수는 요즘 어떻게 됐지? 추신수랑 그다음에 뭐 류현진도 있고 그러면은 그 선수들을 좋아하는 팬분들은 그 팀 모자는 꼭 하나씩 사요. 그리고 이게 시즌마다 계속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럼 시즌마다. 그러면 이제 약간 봄에 개막을 하면 그런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LB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저는 FNF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좀 헷갈리네. 아무튼 그래서 MLB를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기업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좀 간단히 봤는데 제가 아는 종목 위주로만 이렇게 봐서 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아이디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댓글로 만약에 이제 이 종목 중에서 뭔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런 요청을 좀 해주시면
제가 또 관심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요청해 주신 종목은 또 따로 이렇게 개별로 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 쪽은 일단은 뭐 다 일단 바닥권이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 뭐 이제 롯데 관광 개발,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 좋은 거, 네, 지금 당장 차트가 좋은 종목들, 네, 뭐 이때 사실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 더 좋아요. 나오면 좋고, 아니면은 진짜 여기 19,650원을 한번 넘으면, 네, 여기죠. 19,650원을 한번 넘으면 한 23,000원까지 갈 수 있고, 23,000원을 넘으면 뭐 37,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악재가 떴어, 이제 뭐 하락을 한다. 이제 얘네들은 악재가 그 코로나 관련이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또 우리나라 지금 4차 팬데믹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을 하면 그때는 제 생각에는 진짜로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차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뭐였지? 일단은 이렇게 갭으로 뜬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고요. 네, 한국콜마 B&H, 한국콜마, 네, 콜마 B&H 일단은 네, 계속 쪼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콜마 B&H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두 종목 제가 또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이번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영상에는 이제 5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